안녕하세요. 4월 28일 2020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원유 수출과 세계 원유 시장 수요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세계 원유 일일 소비량, 국가별 소비량 비교, 중국과 인도의 소비량, 주요 원유 생산국과 소비국 점유 능력, 세계 원유 수입 시장 점유율, 국가별 원유 수입국, 원유 대체재 천연가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표는 전편 공급편에서 사용된 표입니다.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전편에 이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중 미국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생산량 중 약 1,200만 배럴 중 약 30%가량을 소비하고 약 70%가량을 수출합니다. 또한 탑 생산국 중에 많은 국가가 자체 소비보다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원유 소비국 중 미국, 러시아, 사우디, 캐나다, 브라질을 제외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독일, 제조 중심 국가들의 원유 소비가 크다는 점과 이들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원유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5대 생산국이긴 하지만 약 900만 배럴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국이 이미 지난 2016년 원유만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약 1000만 배럴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좋은 원유 수출 시장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부터) 2017년 중국이 나라별로 원유를 수입한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오만, 브라질이 중국의 주요 수입국이었고, 미국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원유를 수출했고요. 수출량이 증가하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 감소 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로 나누어 수입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오펙 국가 중에는 사우디, 이라크, 가봉의 수출이 늘었고, 난오펙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브라질의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수입량이 감소했고, 미국은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중국 원유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 세 국가를 빼면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원유 수출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탑 3위 인도 시장을 보겠습니다. 2018년 약 50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 중에 약 454만 배럴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원유의 약 88.12%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원유 소비량이 적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산유국과 수입국의 정제 처리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생산국 중에 러시아, 사우디, 이란을 빼면 원유 소비국 중에 대다수의 정제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소비지에서 정유 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1일 생산량 능력을 갖기 전에 이미 최대 소비 국가였고 정유 능력 규모가 약 1,900만 배럴입니다. 이번에는 공장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위 15%곳 중 4개국을 제외하고 원유 수입 국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는 SK 울산 공장, 5위는 GS 칼텍의 여수 공장, 6위는 S-오일 온산 공장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의 1일 원유 생산량과 수출 국가의 비중입니다. 사우디의 미국 시장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3대 시장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의 수출량은 원만한 상태인데 중국은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미국은 자체 원유 생산량 증가로 사우디의 수입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수출 감소. 다음은 러시아의 대중 원유 수출표입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출 목적지별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더 많은 원유를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주 고객은 현재까지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입니다. 중국 상위 5개 원유 수입국에 대한 수출 금액입니다.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앙골라, 브라질. 중동 국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국가로 수입선이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5대 수입국.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캐나다의 원유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이라크, 콜롬비아. 인도의 상위 5대 원유 수입국. 인도의 경우 미국이 2016년 이후 7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주로 오펙 중동 국가들에게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문제로 비교적 미국 원유 수입에 적극적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사우디와 이란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원유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격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유기 원유 수입 국가. 원래는 5국가만 다루기로 했는데 미국이 2016년 원유 수출을 재개함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순위에 넣습니다. 사우디가 1위고 UAE가 2위, 카타르, 쿠웨이트. 1위부터 4위까지 중동 국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간 러시아, 그 다음에 동맹인 미국. 다음은 미국의 주요 원유 수출 국가들입니다. 주목해야 할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한국은 246% 증가, 반면 중국은 64%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미국산 원유를 월등히 많이 샀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 국가입니다. 수입량의 70% 이상, 많게는 86%,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거의 800만 배럴, 900만 배럴에 육박하게 1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가 430, 450만 배럴 선, 그 다음에 이라크가 400만, 300만 배럴 순, 미국이 2017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2017년 37만 배럴, 2018년 167만 배럴, 2019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354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처음 8달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늘어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탑3 안에 든 거죠. 이번엔 세계 에너지 소비를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가 35%고 석탄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25%, 수력발전이 8%, 원자력이 5%, 재생에너지가 5% 정도 됩니다. 여기서 원유와 그리고 급성장하는 천연가스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원유는 감소하고 천연가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청정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북미, 아시아, 유럽의 소비량이 많습니다.
다음은 LNG 수입을 지역과 국가별로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왠지 오일과 유사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셰일 오일 혁명으로 생산된 원유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못합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의 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점유율이 가격보다 중요하고, 소비국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생산량과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시에는 과도하게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원유 소비국 중국, 인도, 한국, 독일 등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2014년 미국은 500만 배럴 이상 생산 시 WTI 스팟 가격이 26불 68센트였습니다. 그거는 2016년 1월 기준이었고,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미국 1,300만 배럴 이상 생산 시 WTI 5월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 37불 63센트로 세를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